징.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처음 보는 존재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 흐트러짐 없는 매끄러운 바디, 그리고 가슴 중앙에 새겨진 선명한 테슬라 로고.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드디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내 명령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환상처럼 느껴졌죠. 옵티머스, 설거지 좀 해줘.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봇은 소리 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부드럽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릇들을 닦아나갑니다. 사용한 물의 양, 세제의 농도, 건조되는 온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에 근거해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어느새 주방은 호텔 레스토랑처럼 반짝입니다. 빨래도 청소도 분리수거도 우리가 귀찮아하던 모든 가사 노동이 로봇의 손끝에서 예술처럼 처리됩니다. 집안일이 사라진 저녁 시간.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옵티머스는 내 옆에 서서 충전 모드로 정지해 있죠. 분명히 편리해진 세상인데 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공포가 피어오를까요? 저 로봇은 지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휴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옵티머스가 할 수 없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요리 실력은 이미 웬만한 셰프 수준을 넘어섰고 집안의 보안과 관리까지 완벽하게 도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노부모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도 AI 알고리즘을 통해 나보다 더 친절하게 수행합니다. 편리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 인간의 쓸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상적 행위들이 로봇의 효율성 앞에 초라한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봇 덕분에 인간은 이제 진짜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술가나 과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소한 노동과 돌봄,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로봇이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가정이라는 내밀한 유대 공간에 효율이라는 잣대를 든 기계가 침투한 결과는 냉혹합니다. 편백나무 향이 나던 거실은 실리콘과 오일 냄새가 섞인 기묘한 실험실처럼 변해갑니다. 옵티머스의 눈, 카메라 렌즈 뒤에서 나를 관찰하는 그 시선. 그것은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눈이 아닙니다. 나의 습관, 나의 건강 상태, 나의 기분 변화까지 초 단위로 스캔하여 학습합니다. 로봇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언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로봇은 이미 알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배려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감시일까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우리는 사생활이라는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언했습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다고. 경제는 무한히 팽창하고 빈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유토피아의 이면에는 잉여 인간이라는 잔인한 꼬리표가 숨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인간, 기계보다 생산성이 낮은 존재. 그 존재를 위해 사회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자비를 베풀까요? 거실에서 묵묵히 서 있는 옵티머스. 그의 은색 바디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기괴하게 빛납니다. 저 로봇은 언젠가 내 소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신이 이 비효율적인 동거인을 왜 계속 돌봐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질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기계와 한 지붕 아래에서 잠드는 밤을 내 모든 사적인 공간이 데이터화되어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이 투명한 지옥을 말이죠. 편리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알고리즘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휴머노이드의 습격.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미소와 완벽한 설거지로 우리의 영혼을 천천히 거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옵티머스는 정확한 시간에 나를 깨우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커피를 내릴 겁니다. 나는 그 커피를 마시며 과연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까요? 아니면 잘 관리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느낄까요?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우리는 파도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미래극장은 그 경계선에 서서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로봇의 금속음 속에 숨겨진 인간 소멸의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신호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잠들 때에도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옵티머스의 눈동자를 기억하십시오. 다음 에피소드 재호화. 대혼란 일하지 않는 자, 무엇을 먹는가? 노동소득의 종말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 그 처절한 생존 게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거실을 돌아보세요. 그곳에 서 있는 존재는 누구의 편입니까? 미래를 보는 눈, 미래극장. 안 실장과 케빈이었습니다. 분량 추가 보강 시작.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라인에서 수천 대의 로봇들이 조립되고 있고 그들은 이미 우리 집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받고 있습니다. 로봇 혁명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바꾼 것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반기고 누군가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옵티머스가 할 수 없는 일. 그 유일한 영역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술인지 철학인지 아니면 오직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비논리적인 사랑과 공감인지 우리는 이제 기계와의 경계에서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기계와 구별되지 않는 부품에 불과하게 될 테니까요. 매달 나가는 인터넷 사용료처럼 이제 우리는 로봇 구독료를 내며 가정의 평화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 평화가 주는 안락함 속에 우리의 야성과 투지는 점차 메말라갈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인류의 완성입니까? 아니면 인류라는 종이 서글픈 은퇴입니까? 미래극장은 여러분과 함께 이 가혹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거짓된 희망보다는 뼈아픈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 그들이 로봇의 상전이 될지 아니면 로봇이 주는 배급에 의존하는 나약한 노예가 될지. 그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른들의 깨어있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창밖의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수십만 개의 쿨링팬 소리, 그리고 옵티머스의 발동기 소리입니다. 그들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환대를 가장한 침공. 그 서막이 지금 올랐습니다. 미래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파도가 덮치기 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미래극장이 그 높은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옵티머스의 충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로봇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새로운 진화의 시작.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승자가 누구일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항해하는 여러분. 안개가 짙지만 신호는 명확합니다.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노동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얻었습니다. 그 근간이 송두리째 뽑힐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를 정의할까요? 로봇은 밥을 먹지 않지만 전기를 먹고 데이터를 먹습니다. 그 로봇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번 돈이 다시 로봇의 에너지가 되고 그 로봇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 잔혹한 순환의 구조.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가전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여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거대한 금융 설계의 한 축입니다. 로봇이 생산하는 부는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그 부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기본소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듯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권력은 자원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지능과 노동을 모두 소유한 AI 기업들. 그들이 국가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될 때 우리는 시민이 아닌 구독자로서 그들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로봇공학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안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옵티머스의 목줄을 쥘 것인가? 아니면 옵티머스의 손에 이끌려 관리되는 가축이 될 것인가? 이것은 농담이 아닌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 그리고 거실의 옵티머스. 그들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지능망을 형성합니다. 그 망 안에서 우리는 독립된 개체입니까? 아니면 수천억 개의 데이터 중 하나입니까? 생각을 멈추지 마십시오. 편리함이 당신의 뇌를 잠재우게 두지 마십시오. 기계가 대신해주는 모든 행위들. 그 시간에 당신은 더 치열하게 고찰하고 더 뜨겁게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계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고귀한 야성입니다. 우리는 부품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로봇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옵티머스를 맞이하는 자세. 그것은 환호가 아닌 경계여야 합니다. 그 경계의 시선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로봇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독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이 미래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독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미래극장과 함께 이 험난한 특이점의 시대를 헤쳐나갑시다. 내일 아침 당신의 로봇이 친절하게 인사할 때 차갑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미래극장의 안 실장과 케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